하긴 했지만 무려 15개월 연속 자동차 이 판매량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암울한 현실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중국이라는 나라는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왜 자동차 소비세가 이렇게 수개월째 연속 내리막일까요? 자, 중국의 가계부채 지금 최고치를 매번 경신하고 있죠. 그럼 그 부채로 기업에도 뭐 투자할 수 있고 소비도 하고 해야 나라가 어떤 내수 시장도 살아나고 수출세도 살아나면서 기업이 경쟁력을, 산업 경쟁력을 가져서 성장세를 타는데, 하지만 이 신흥 중국의 부채 자산들은 경제의 동력인 산업계, 어떤 소비 그런 쪽보다는 부동산계로 몰리고 있습니다. 멈춰있는 자산으로 간다는 거죠. 이 스마트 머니들은 중국 산업의 미래를 누구보다 정확히 아는 그 돈의 흐름이죠. 거품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자산가들 말고는 중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위안화 환율도 급락을 하고 있는데, 화폐를 물론 인위적으로 하락시켜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성의 정책이 존재하긴 하지만 중국의 경우 장기간의 미국의 무역 폭격을 맞으면서 화폐의 가치 자체가 자연스럽게 빠지고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란 국가의 경쟁력을 뜻하거든요. 화폐를 내린다고 해서, 금리나 어떤 화폐의 가치를 내린다고 해서 수출 경쟁력이 살아나는 건 맞지만, 그 화폐의 가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 국가가 경제, 정치적으로 안정권에 있다면 당연히 그 국가의 화폐를 안전자산으로 보겠죠.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겠지만 지금 중국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죠. 중국의 경제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느끼려면 미국의 증시라든지 화폐 가치와 비교해보면 쉽습니다. 미국의 증시는 셰일가스를 포함한 강력한 펀더멘털로 미국 증시의 탑10 기업을 보시면 그 경쟁력을 알 수 있어요. 기업들의 미래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선점세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수십 년째 하락을 모르는 상승을 경험하고 있고, 화폐 가치 또한 상승세를 같이 타고 있죠. 중국은 어떻죠?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졌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잘 나간다,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평가는 13년도부터 작년 정도까지는 맞는 평가였어요. 현재 일본의 경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가장 확실한 바로미터를 볼게요. 금융권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지금 일본 지방은행의 절반이 적자에 시달린다는 말은 많은 분들이 익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은행이라는 것은 적자에 빠지기가 쉬운 구조가 아니에요. 그만큼 경제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일본은 지방은행을 넘어서서 대형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미쓰비시, UFJ 같은 일본의 5대 금융그룹이죠. 지난해 대비 영업이익이 13%나 폭락했습니다. 대형은행도 영업이익이 꺾이는 상황에서 지방은행이 버티는 게 쉽지 않죠. 이에 미쓰비시는 지점 180개를 2023년까지 축소한다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주은행도 이런 구조조정을 겪고 있어요. 물론 이게 어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온라인 시대의 큰 흐름을 반영한다, 이렇게 몰아볼 수도 있지만, 일본 은행의 경우에는 적자폭에 시달리면서 인건비 절감에 긴급한 구조조정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은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서 ATM 공동운용을 시작했죠. 만약 오로지 온라인화를 위한 어떤 투자 개념이라면 공동운용이 아니라 폐쇄 방향이 적절하겠죠. 그리고 그 자금만큼을 온라인 어떤 네트워킹을 구축하는데 투자를 해야지 맞는 방향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로지 경비 축소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그게 온라인 투자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일본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저는 줄도산을 피하기 위한 어떤 고육직책이라고 어떤 유일한 선택으로 보고 있으며, 방향성은 물론 뭐 틀리지 않았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일본 경제 체제 급격한 어떤 화폐 가치 하락, 어떤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금리죠. 금리를 조정해서 불안정성 시대에 은행이 하던 대로, 과거 하던 대로만 한다면 당연히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 산업의 어려움이 은행에만 존재할까요? 우리나라와 경제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 기업들이 치르고 있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절대적인 일본의 경제의 메가적인 요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반도체 소재 업체 같이 직접적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고 도산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불매운동 자체로 내리막을 걷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출 규제 시작 전인 일본 자동차의 6월 점유율을 보면 20% 정도 차지를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높죠. 5대를 살면 한 대 정도 일본 차를 샀었는데 지금은 5%대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국민의 단합은 흔히 보기 힘든 일이죠. 이런 렉서스 같은 브랜드의 판매량이 폭락하면서, 렉서스가 그래도 꽤나 그 고가의 브랜드잖아요. 독일 차가 그 수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 이것을 수치로 저희가 팩트로 봐야지 이해가 빠르겠죠. 닛산이 6월 수출 규제 시작하기 전이죠. 바로 전달인데 284대를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9월에 단 46대를 판매했습니다. 도요다는 6월에 1300대를 넘게 판매했는데 9월에 단 374대를 판매했죠. 퍼센트로 보면 70%가 넘는 폭락입니다. 물론 이런 불매운동으로 일본 자동차 회사가 뭐 망하거나 하진 않겠지만 분명 정치적으로 아베 압박이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베가 이런 경제 전쟁, 수출 규제를 시작한 것이 결국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슈를 건드리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베를 역압박한다는 것도 유의미한 부분이죠. 맥주 쪽은 또 어떻죠? 15% 정도의 점유율을 꾸준히 보여주던 이 일본 전체, 일본이 한국에 파는 그 맥주의 점유율은 두 달 만에 1%대로 폭락했습니다. 경이적인 수치죠. 사실상 퇴출의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던 브랜드는 그 아사히였는데 많이들 뭐 마셔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수출 규제 전에는요. 우길기를 자기네 맥주 디자인에 사용하지 않나. 전혀 어떤 세심한 배려가 없는, 이건 한국 소비자를 그냥 호구로밖에 보지 않았다라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맥주 시장에선 벨기에나 중국이 이 일본의 그 불매운동 타격에 대한 수혜를 거의 다 받았다라고 봐도 되죠. 찡따오 같은 게 지금 찡따오 맥주 같은 게 많은 인기를 실제로 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효과로 국산 맥주도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고요. 이 맥주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소비자의 취향 자체가 물론 매니아적인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1%의 분들이 일본 맥주를 아직도 찾는 분들이 가끔 있죠. 하지만 대체재가 꽤나 풍부한 시장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버림을 받으면 다시 일본 맥주가 한국에서 위세를 떨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뉴스에서도 편의점에서 뭐 5개 10,000원 뭐 이렇게 맥주를 묶음으로 팔잖아요. 그런 데서 일본 맥주를 지금 다 빠지고 있는데, 왜냐, 일본 맥주가 하나 껴있으면 그게 민폐가 돼가지고 5개 전체가 안 팔리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한번 빠지게 되면 그런 할인 전략에서 우리 같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저도 굉장히 뭐 가난하다고 표현하긴 그렇고 이런 좀 아껴서 소비를 해야 되는 일반 이런 직장인이나 어떤 서민층에서는 그런 맥주 하나 살 때도 이왕이면 싼 거, 뭐 중상층도 마찬가지죠. 이왕이면 소비를 할 때 합리적 소비를 하고자 하는 요즘 성향이 강한데 한번 그렇게 할인 정책에서 빠지게 되면 결국에 그 맥주에 대한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미래는 더욱 어둡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가지 주제, 중국과 결국 일본에 대한 세계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봤는데요. 이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시간 또 여기에 라디오 시청에 투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오늘도 물러가 보겠습니다. 추천 한번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한번 정중히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